안녕하세요, 고찬스피드입니다. 오늘은 조금 형태가 좀 달라졌죠. 제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냥 여기저기 한번 뒤져봤다가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존하고 좀 다르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그림을 나오게 하고 제가 이렇게 동그란 화면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녹화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AI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AI하고 카메라 안에 AI 기술이 들어가서 카메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발전된 얘기, 어떻게 발전됐나를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카메라가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상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바로 AI 카메라, 그러니까 인공지능 카메라 하면 처음에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스노우 앱입니다. 스노우 앱은 이제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스마트폰 어플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사실 스노우 앱이 이제 성공한 이후에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지금 동영상도 이제 되는 그런 어플들도 있죠. 우리 얼굴 인식을 해서 얼굴 코에 이렇게 귀여운 점하고 수염, 그다음에 귀에 이렇게, 이게 사람이면 동물 귀나 이런 게 이렇게 달린 그런 위치에 이런 거 이렇게 넣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돼서, 이게 이제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고 귀여운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스노우 앱이 상당히 성공을 했고,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더라도 인공지능은 이미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실생활에.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거창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됨으로 해서 거의 모든 국민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해서 컨텐츠를 사진을 만드는 것 자체도 이미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뭔가 더 재밌는 그런 그림이나 이런 걸 더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게 되고, 컨텐츠 창작의 대중화를, 이런 이제 IT 기술, 카메라 기술, 스마트폰 기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노우 앱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 거기에 인공지능이 이제 기술이 들어갔다 하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AI 카메라, 인공지능 카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카메라가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면, 인공지능 카메라는 촬영하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서 인지하고, 그 대상을 어떻게 찍는 게 가장 사진이 잘 나오는 방식인가 라고 하는 거를, 사실 사진을 이제 전공하시거나 사진을 많이 찍어 보신 분들은 카메라를 찍기 위해서 이제 수동으로 놓고 하려면 초점 맞추고 조리개 하고 그런 거를, 어떤 건 어떻게 찍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찍어야 되고 하는 거를 사실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체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많이 알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인공지능 카메라라고 하는 거,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카메라들은 사실은 어떤 대상을 찍는다라고 하면 그 대상이 과일이다, 아니면 동물, 사람, 그 다음에 그 풍경이다, 이거에 맞춰서 그 인공지능이 가장 적절한 값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카메라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인간이 경험으로 해서 축적되어 있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한테 다 지금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이 그때 맞게끔 가장 최적의 방식을 딱 만들어서 사람들이 촬영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장점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그동안 인간이 이제 축적해온 그런 노하우,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누구나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굳이 뭐 자기가 경험을 해볼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이 이걸 그냥 카메라에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마다의 그 카메라를 찍는 사람마다의 조리개를 과연 몇에 맞추고 초점은 어떻게 하고라고 하는 그 개성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 개성이라고 하는 게 좀 사라질 수도 있겠죠. 이걸 다 모든 사람이 쓰게 되면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카메라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세팅되어 있는 자동된 값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자기가 수동으로 자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값을 이제 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컨텐츠 창작의 대중화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는 평균적인 수준이 높아한 거니까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카메라를 다루는 분들의 영역은 아직도 사실은 뭐 살아있는 거죠. 그 부분을 인공지능 카메라가 완전히 들어가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일정 정도 수준의 사진을 찍는 것들이 가능해졌으니까 사진을 웬만큼 전문적으로 찍지 않으면 이 인공지능 카메라가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편하게 해서 찍게 하는 사진에 비해서 아주 그 전문성이 뛰어나거나 독특한 그런 개성을 가진 사진을 찍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더 이제 완전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일반 정도, 일반인 수준이 높아진 거니까 그 전문가들 중에서 정말 그 탑 클래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 사진을 찍는 이쪽 분야에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면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약간 이런 걸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제 대체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가 옛날에 보면 동네에 이렇게 빵집이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근데 파리바게트라든지 이런 빵집이 막 생기면서 그런 빵집들이 위축이 된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대기업의 노하우나 이런 거를 직접 전수해서 갖고 오는 그런 빵집들이 막 생기면서 거기 이제 그게 하니까 그 약간 그냥 일반적인 빵집, 그냥 그 대기업에서 만든 아주 균일화된 빵, 그거에 비해서 맛이 떨어지는 빵집은 견디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근데 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독학해서 어떻게든 그런 대기업의 빵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빵을 만드는 나름의 그런 아주 고퀄리티의 빵을 만들거나 아주 뭐 개성 있는 빵을 만드는 빵집들은 사실은 더 이제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곽광을 받아서 멀리서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뭐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사실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카메라를 저는 어떻게 지금 현재 이제 인공지능 카메라가 어떤 저기를 하냐 그러면 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걸 좀 정리를 제가 해본 거예요. 촬영되는 피사체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게 저게 피사체가 어떤 거다라는 걸 카메라가 아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피사체마다 자동적으로 최적의 설정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어떻게 찍으면 제일 잘 나온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찍힌 카메라 중에서도 가장 잘 나온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최적의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틸 그걸 찍는 카메라뿐 아니라 이게 이 동영상을 찍는 카메라도 인공지능이 이제 접목되면서 제가 이제 구글 클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디렉터라고 하는 인공지능 카메라 그래서 이게 어보트라고 읽었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것도 얘기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피사체를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합니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피사체를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뭐 들고 다니면서 찍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서 뭐 진짜 오토 디렉터라는 거는 좀 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카메라를 세워놓고 피사체를 인식해 놓으면 그 피사체가 뭐 스포츠를 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래도 따라다니면서 항상 그 피사체를 찍는다라는 뜻에서 오토 디렉터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맨 자체, 쫓아다니면서 찍는 카메라맨이 없어도 피사체를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쫓아다니면서 찍는 그런 시대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게. 그럼 AI는 이거 찍는 기술이나 이런 거를 누구한테 배우나 이거죠. 예, 물론 이제 사람한테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사실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저희가 학문화 해놓잖아요. 모든 그 각자의 전문 분야를. 그래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들이 있는 거죠. 그 노하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학습을 해서 이제 이 어느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그런 능력을 인공지능이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인공지능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인력이 참여를 해서 어느 특정 분야에서 잘하게끔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든 분야에서 잘하는 그런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개발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만약에 카메라 찍는 걸 잘한다 그러면 그것만 잘하게끔 개발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돈과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는 거니까 사실은 한 분야에서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 인공지능은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물론 나중에 가면 인공지능이 학습한 걸 다른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은 다른 사람한테 배운, 물론 처음 온 사람한테 배운 그 학습이지만 어쨌든 학습된 거를 넘길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의 노하우를 그 사람이 책을 써면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제가 책을 보거나 그 사람이 남긴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인공지능도 이제 사람한테 배운 다음에 그 배운 거를 이제 학습한 인공지능이 다른 인공지능한테 이걸 학습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천적인 건 사람한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있냐, 창작을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아직까지 이제 그런 수준까지 인공지능이 못 갔으니까,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얘기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 뜬금없이 갑자기 커피 로스팅 프로파일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제가 띄워놔서 이게 뭔 소린가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때 이제 커피 로스팅에 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찾고 좀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피 로스팅이라는 거는 커피 원두를 이렇게 이제 굽는 거죠. 이렇게 로스팅 기계에 넣고. 근데 그거 할 때 보면 프로파일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몇 도에서 얼마 동안 굽고 그다음에 얼마를 식히고 또 어떻게 뭐 열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기록을,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 기록 하는 종이인데 거기다 다 꼼꼼히 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사는 스타일이 좀 다르고, 그리고 몇 분을 하고 뭐 거기 몇 초 동안 하고 열을 어떻게 하고 하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피 로스팅의 노하우인 거고, 그 미세한 차이를 커피 애호가들이 느끼면서 어떤 커피 로스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전문 분야하고 이걸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값어치 있는 프로파일 데이터는 값어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커피 로스팅 기계가 이렇게 수동도 있지만 자동으로 완전히 이제 디지털화 돼서 컴퓨터화 된 거죠. 그래서 몇 분 동안 볶고 몇 분 동안 식히고 몇 도로 해서 볶는다, 이런 거를 아예 입력을 이제 딱 값을 입력해서 그대로 하는 그런 이제 디지털 커피 로스팅 기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가 본인이 이제 몇 도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커피 로스팅을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들의 그 프로파일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그 데이터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되게 유명한 그 커피 로스팅 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로스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프로파일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걸 사는 거예요. 사서 그거를 딱 입력을 해놓으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입력하면 그 사람이 로스팅하는 방법 그대로 얘가 이제 로스팅을 해주는 거죠. 이게 컴퓨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로스팅한 거랑 똑같은 맛을 내준다, 약간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커피 로스팅 기계가 디지털화되면 자기가 직접 자기 스타일, 자기 개성껏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세계 최고의 누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 브라질의 누구, 미국의 누구, 이런 사람 거를 사실은 내가 사다가 사서 영원히 쓸 수도 있지만 한 번 그 사람 거를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한 번 하는데
1,000원을 낸다, 10,000원을 낸다 이럴 수 있고, 영원히 쓰는데 뭐 10만 원 주고 산다, 100만 원 주고 산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이걸 팔면 이것도 엄청난 지적 재산인 거죠, 실제로. 자, 이 얘기를 장황하게 들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나온 이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촬영 감독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앞으로 이 촬영 감독들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저는 카메라에 이렇게 데이터로 판매가 돼서 장착이 되는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지능이 되면 내가 대체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어떤 걸 쓰게 되면 사실은 세상 어떤 사람이 가진 노하우도 그걸 데이터 할 수 있는 거고, 그 데이터화하면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도 그렇고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그분의 그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카메라에 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촬영할 수 있는 거죠. 그 노하우를 잘만 활용을, 물론 이제 노하우가 있어도 잘 활용이 안 나오지만 그 노하우를 어쨌든 카메라가 다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세계적인 촬영 감독의 스타일을, 색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리개를 맞췄고 뭐 어떻게 조명을 썼고 하는 거를 이 데이터화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대가가 된 사람들은 이 자기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게끔 전 세계에 파는 그 지적 재산이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줄 거다라는 게 사실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공지능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면,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나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그대로 다 해서 쫓아오기에는 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사람이 가진 개성이라든지 그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 분야에서 최고 전문 수준까지 올린 사람들은 그거를 오히려 인공지능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지적 재산으로 팔면서, 지금 자기가 그 작품을 만들거나 이래서 벌거나 아니면 뭐 강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버는 수익에 그냥 자기 그 노하우를 데이터화해서 파는, 그걸로 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되는 세상이 저는 가까운 미래에 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제가 보면 촬영 스타일과 기법을 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에게 데이터 학습하고 대중화, 최고 촬영 스타일 대중화되고 그래서 저작권 대상에 대해서 이게 최고의 상품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이제 제가 했죠. 예, 그 뭐 이게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좀 많이 장황하게 드렸는데, 사실은 뭐 저는 이런 세상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분들, 저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촬영 감독들의 그런 스타일을 스마트폰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한번 같이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마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